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폰너면 컴퓨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하버드 마크 1, 여기는 하버드 마크 1과 애니악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전자식 계산 장치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이 없기 때문에 배선을 통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계산을 다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선이 한두 개여야지 이 굉장히 수만 가닥의 선을 제대로 연결해야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너무 복잡하고 또 단조롭고 실수하기 쉽고 이런 방식입니다. 근데 폰 노이만이라는 수학자가 이 장치들을 보니까 감동은 받았는데, 그러니까 폰 노이만 입장에서는 수학이든 과학이든 계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계산을 자동화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의 과학 기술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 그 측면에서는 굉장히 감명을 받았지만 또 하나 문제점을 살펴본 게, 근데 컴퓨터를 프로그래밍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 저런 방식, 그러니까 배선을 통해 가지고 원하는 계산을 하는 방식은 그만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좀 고민을 해서 책을 한 권 써냅니다. 그게 현대식 컴퓨터가 나갈 방향을 만들었던 건데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요게 폰 노이만 방식 컴퓨터라고 부르는 건데요. 컴퓨터 부르는데 이 폰 노이만 방식 컴퓨터의 다른 이름은 현대식 컴퓨터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 방식이 전부 다 폰 노이만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폰 노이만이 본 관점은 뭔가 하면 반복 구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계산을 하는데 계산하는 과정 자체를 보면 딱 네 가지밖에 없어요. 뭔가요? 계산할 때 우리 쓰는 방식은 뭐가 있습니까? 계산 방식 네 가지. 이걸 우리가 네 가지라고 해서 사칙, 네 가지 규칙을 가진 연산이라 해서 사칙 연산이라고 이를 붙입니다. 이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굉장히 복잡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뭐 미분이든 적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가 계산할 때는 더하기 하든가 빼기 하든가 곱하기 하든가 나누기 합니다. 근데 이걸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하버드 마크 1이나 애니악을 썼는데 그 계산하는 방식을 분석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사칙 연산 4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잡하게 내가 계산할 때마다 이 함수 자체를 전부 다 새롭게 구성하기보다는 반복적으로 쓰이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고 하는 연산을 잘 만들어 놓고 이 연산을 호출해서 사용하는 게 더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버드 마크 1이나 애니악에 있던 이 반복 구조를 배선을 통해 가지고 내가 복잡한 함수를 계속 거의 비슷비슷한 함수를 계속 만들어 가기보다는 분석을 해 가지고 기본 요소를 추출을 한 다음에 그 기본 요소를 호출하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수도 배웠잖아요. 3차 함수 이렇게 배우면 fx는 뭐 ax의 3승 더하기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있는데 여기 보면 얘는 뭐예요? a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x 그 다음에 더하기 b에 곱하기 x 곱하기 x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애니악 방식에서는 얘를 다 일일이 다 프로그래밍을 했습니다.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간단한 3차 함수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도
배선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폰노이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야, 우리 계산하는 거 여기 어떤 게 있지? 곱하기 연산하고 더하기 연산밖에 없잖아. 그러면 곱하기 계산하고 싶을 때는 곱하기 호출하고, 더하기 계산하고 싶을 때는 더하기를 호출을 해. 대신에 이 호출되는 거는 중앙 처리 장치에 들어간다. 이게 요즘 말하는 CPU입니다. CPU 안에 기본 연산 장치를 두는 겁니다. 기본 연산 장치.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한다고 하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됩니다. 자, 이 기본 연산 장치를 두고 내가 계산이 필요할 때마다 그 계산 장치를 불러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계산을 할지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정하는 제어부가 이제 필요하고,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것은 요 제어부를 배치를 하는 겁니다. 요 제어부 배치가 사실은 프로그래밍이 됩니다. 어떤 연산을 할 건지 정해줘야 되는데 그 방식이 CPU 안에, 기본 연산 장치인 CPU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앙 처리 장치인 CPU 안에는 기본적인 계산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계산할지를 정하는 그 제어부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함수를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애니악 방식에서는 배선을 통해 가지고 다 프로그래밍을 했기 때문에 메모리가 그다지 많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폰노이만 방식에서는 기본 연산을 만들어 놓고 반복해서 호출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 명령을 어떤 걸 할 건지가 다 저장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폰노이만이 메모리의 중요성을 간파한 겁니다. 메모리가 있어야 된다. 이 메모리에 내가 계산하고 싶은 내용을 집어넣어 놓고 그 계산하는 순서를 이용해 가지고 복잡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을 제안을 한 게 폰노이만 방식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지만 혁신적인 방식입니다. 이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고 하면 애니악을 만들 때 아예 이런 방식으로 설계를 했겠죠. 했는데 폰노이만이 봐서 폰노이만의 아이디어로 새로운 CPU와 메모리로 만드는 컴퓨터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CPU 안에는 가장 간단한 계산할 수 있는 요소가 들어가 있고, 그 요소를 어떤 계산 요소를 사용할 건지를 제어부에서 결정을 하고, 이 제어부에 입력으로 들어가는 게 메모리에 있는 코드입니다. 어떤 계산을 할지 순서를 정해줘야지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서를 정하는 순서를 CPU 안에 넣어주려면 이 순서를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장하는 부분이 메모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컴퓨터의 핵심은 CPU가 되고, CPU는 계산을 빠르게 하는 건데, CPU가 계산하는 방식을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CPU는 굉장히 복잡하게 계산할 것 같지만 폰노이만 아이디어를 썼기 때문에 간단해요. CPU는 최대한 간단하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복잡하게 만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전 하버드 마크1이나 애니악 꼴이 나는 거죠.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계산하기도 힘들고 프로그래밍 하기도 힘듭니다. 근데 간단해야지 제대로 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는 우리가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복잡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정말 간단한 일을 합니다. 이게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할 때도 전체 문제를 풀 때 반복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잖아요. 반복된 구조를 찾아내야 되고, 그 반복된 구조를 계산할 수가 있는 이 반복 계산에 적합한 명령어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명령어들을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CPU 안에서는 이런 일을 합니다.
CPU 안에서는. 자, 메모리가 중요하잖아요. 메모리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할 때도 메모리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갖고 오는가를 처음에는 프로그래밍 문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서 문법 공부를 하지만 결국은 컴퓨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생각하면서 코딩을 해야지 더 깊이 있는 코딩이 되기 때문에 메모리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메모리에 있는 값이라든지 명령을 이제 갖고 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까 하는 순서가 여기에 있는 CPU가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계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계는 당연히 CPU죠. CPU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나타내주는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메모리에서 명령을 갖고 옵니다. 어떤 연산을 할지 정해진 숫자가 명령어입니다. 그걸 갖고 와가지고 제어부에서는 어떤 계산을 할지를 알기 때문에 CPU 안에 계산하는 부분이 어떻게 지금 연산을 해야 되는지 딱 정해줍니다. 그러면 얘가 계산을 합니다. 계산한 결과는 다시 CPU에 있지 않고 메모리로 돌아갑니다. 이게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요. 1초에 몇 번 돌아가는가 하면 여러분 컴퓨터 사면 CPU 규격을 보잖아요. CPU 규격을 보면 클락 스피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클락 스피드가 1초에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 기계 사이클을 돌리는 횟수입니다. 1초에 기계 사이클을 얼마나 돌리는가 하는 규격이 클락 스피드가 됩니다. 보통 요즘 나오는 CPU는 기가헤르츠입니다. 기가는 1초에 10억 번입니다. 1초에 계산을 10억 번 할 수가 있는 속도입니다. 이걸 보면 CPU는 계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여러분의 생각에 볼 수가 있는 게, 예전에 우리가 컴퓨터 기술을 잘 모를 때는 보통은 이제 수학을 잘 못하니까 내가 수학을 잘 못하는 이유가 암산이 늦어서 일 거라고 이제 오해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오면 컴퓨터 마음대로 쓸 수 있거든요. 컴퓨터 마음대로 쓰더라도 수학 실력 올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중요한 거는 고등학교 때 그 수학 선생님도 강조했을 겁니다. 수학은 생각하는 능력이라서 생각하는 능력을 이제 길러야 된다. 그러니까 계산은 부수적인 거다. 이런 이야기 했을 건데 맞는 얘기입니다. 대학 와서 보면 예전에 존재했던 어떤 천재들보다도 더 빨리 계산할 수 있는 도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컴퓨터죠. 컴퓨터 집어넣고 계산하면 엄청나게 복잡한 계산도 굉장히 빠르게 계산을 해서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패턴을 뽑아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수학적 능력의 대부분은 패턴 뽑기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져야지 수학을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턴 뽑기 능력은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반복 구조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반복 구조라는 게 사실은 패턴입니다. 패턴, 무늬. 패턴을 잘 찾아내서 프로그래밍을 해야지 노련한 프로그래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CPU의 명령어들은 애석하게도 간단한 숫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컴퓨터에서 쓰는 숫자는 이진수를 사용을 합니다. 컴퓨터에서는. 이진수는 숫자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0하고 1. 딱 두 개만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이진수인데 숫자 보면 0하고 1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십진수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십진수는 자릿수가 그렇게 빨리 증가하지 않는데 이진수는 자릿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죠. 그래서 컴퓨터는 이진수를 쓰기 때문에 자릿수가 많이 필요합니다. 자릿수가 많이 필요해서 이 이진수를
담는 공간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같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뭔 말인가 하면, 자, 컴퓨터는 설계할 때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가장 간단하게. 이게 중요하다겠습니다. 복잡하게 가면 설계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구현에 실패할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아니면 하버드 마크1이나 애니악 같은 수준의 물건밖에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수체계를 보면 수체계 중에서 가장 간단한 구조는 이진수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이진수에는 0과 1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간단한 일진수가 있잖아요. 일진수 쓰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 일진수에는 숫자가 뭐가 있습니까? 0만 있어요. 0 더하기 0은 뭡니까? 0. 0 곱하기 0은 0. 의미가 없어요. 0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일진수 체계는 쓰지 않고 이진수 체계를 씁니다. 이진수 체계를 쓰면 간단하지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진수 체계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데, 숫자 체계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계산할 때 자릿수가 너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이진수를 저장하는 저장 공간, 이진수 저장하는 공간은 우리가 비트라고 부릅니다. 비트. 이 비트가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현실에 존재하는 10진수를 사용하게 하려면 이 비트가 많이 필요해요. 영어로는 이렇게 비트라고 합니다. 사전에 찾아보면, 그러니까 조각이라는 뜻인데, 조각이라는 뜻이 아니고 바이너리 디짓의 약자입니다. 여기하고 여기를 따서 만든 단어입니다. 바이너리 디짓은 우리말로 하면 이진수입니다. 이진수의 약어가 비트가 되고, 이 비트는 이진수 하나를 저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숫자가 0 아니면 1이니까 너무 작아요. 작아서 우리가 실제 프로그램 할 때는 도움이 별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중에서 비트를 8개를 보통 모읍니다. 비트 8개. 8비트라고 하는데, 8비트를 모은 거를 하나의 바이트라고 이름 붙입니다. 이 바이트는 영어로 이렇게 바이트라고 하는데요. 이 바이트는 뜻은 없고 비트하고 비슷한데 발음이 좀 큰 단어를 임의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한 비트는 저장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크게 저장을 할 수 있는, 많이 저장할 수가 있는 공간을 고안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숫자 중에서 8을 선택을 해서 비트 8개를 하나의 저장 단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계산할 때는 1B라고 씁니다. 대문자 B라고 쓰고, 얘는 8개의 비트가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문자 B라고 쓰면 바이트라고 읽어야 되고, 바이트는 비트 8개가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가 계속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이야기할 거니까 잘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숫자 8은 왜 8이냐? 1부터 8까지 이제 갈 때 숫자가 8개는 있는데, 그 중에 왜 8인가 하면 8은 2의 거듭제곱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를 3번 곱한 게 8입니다. 8.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2를 좋아합니다. 이진수라서 2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수체계는 이진수 체계라서 2의 거듭제곱을 항상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트 정의할 때도 8비트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컴퓨터는 이진수를 쓰기 때문에 이 이진수를 사람들이 나열을 해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 그게 무지하게 어렵잖아요. 왜 어려운가는
이진수 한번 보면 됩니다. 왼쪽이 기억하고 쉽습니까? 오른쪽이 기억하기 쉬워요? 당연히 얘보다는 얘가 기억하기도 어렵죠. 이진수가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사람은 이제 10진수 쓰는데 컴퓨터는 이진수를 쓰기 때문에 생각의 그 수준 자체가 단순해져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게까지 단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이진수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기는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근데 컴퓨터가 처음 만들어지던 폰 노이만이 컴퓨터를 제안해서 만들었던 컴퓨터는 어쩔 수 없이 이진수 체계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진수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너무 어렵죠. 어려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안을 해낸 게 쉽게 가자. 컴퓨터 철학이 뭐라고 했습니까? 컴퓨터의 철학. 우리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컴퓨터 역사를 보더라도 컴퓨터의 핵심은 뭐예요? 자, 컴퓨터의 핵심. 어렵게 가면 안 됩니다. 단순합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가야 되고 패턴을 추출해야 됩니다. 같은 모양을 반복 구조를 추출을 해야 돼요. 반복 구조를 추출을 해서 자, 이 단순하고 패턴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 현실 문제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현실 문제에. 그러니까 추상화를 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다 쓸 수 있는 일반화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컴퓨터의 핵심이 되는 거고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할 때도 항상 생각해야 되는 철학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단순하게 할까? 단순하기만 하면 문제가 안 풀리니까 반복된 구조를 찾을까? 이 반복된 구조가 현실을 완전하게 표현하지 못하지만 비슷하게 표현을 해가지고 추상화를 하는 그 방식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방식이 되겠고 컴퓨터와 프로그래밍 언어가 발전한 방식도 바로 이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구조 한번 볼까요? 하드웨어 구조를 보면 CPU라든지 메모리 자, 이런 장치들이 다 하드웨어입니다. 이걸 다루려고 하면 이진수 써야 되거든요. 근데 무지하게 숫자가 길고 0101밖에 없는데 외울 수 있겠어요? 외우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이 하드웨어를 이진수로 제어하기 위한 좀 편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가 바로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평범한 프로그래머가 굉장히 복잡한 기능을 가진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프로그래머가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가 대부분 다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입니다.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는 약어로 앱이라고 합니다. 앱. 우리가 이 컴퓨터에 쓰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다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가 되는데 여러분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이용해 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만들 때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사용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그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능을 만들지는 않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하는 다양한 함수가 시스템 소프트웨어하고 연결되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함수를 나열해 가지고 우리 문제를 풀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예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예는 운영체제입니다. 운영체제. 자, 여기 있는 게 운영체제인데요. 영어로는 OS라고 부릅니다. 운영체제. 이 운영체제를 이용해가지고 평범한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원하는 컴퓨터용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했죠.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운영체제는 하드웨어가 아니고요. 소프트웨어기는 해요. 소프트웨어긴 한데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하기 때문에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부르고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대표 주자가 운영체제가 됩니다. 운영체제. 이 운영체제 이용해 가지고 하드웨어를 제어하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코드 개발이 너무너무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할 필요 없이 운영체제의 도움을 받아서 간접 제어를 하기 때문에 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든 애플리케이션은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폰 노이만 컴퓨터의 기본 철학을 이용해 가지고 폰 노이만 컴퓨터는 메모리를 사용을 해서 명령어를 나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가 필연적으로 나오게 되고 이 명령어의 나열은 우리가 소프트웨어라고 부릅니다. 소프트웨어를 부르는데 이 CPU의 명령어를 한 번에 하나씩 다 처리하게끔 나열하는 것은 너무 번거로운 작업이기 때문에 이걸 도와주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아랫단계에 하드웨어 직접 제어를 하는 게 아니고 운영체제의 도움을 받아서 기능을 구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의 기능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그 문법 구조가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부릅니다.